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주가 조작 논란에 이어 상장 폐기 위기에 몰린 삼부토건이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삼부토건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삼부토건은 3일 회계 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일 회계 법인은 삼부토건의 상반기 영업 손실 및 단기 순손실, 1년 이내 만기가 돌아가는 단기 차입금 존재 등을 의견 거절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연초 예상 외 강세를 보이던 컨테이너선 발주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클라슨 데이터를 기준으로 6월에서 8월에만 총 144만 TEU의 컨테이너선이 발주됐다며 이는 올해 연간 누적 발주의 79%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감염 관리 기업 우정바이오는 개장 직후 급등하며 이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86.49% 뛰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 사이 약 9.35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500건 이상의 사망이 보고됐는데 이 수치는 2023년 한 해 엠폭스 감염자 수를 넘은 것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1% 안팎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짓눌렸던 요인은 바로 엔화 강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BOJ 총재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죠. 여기에서 혹시나 인상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이렇게 파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역시나 테마 장세가 펼쳐지죠. 바로 감염병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엠폭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코로나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소식 속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캐스피온, 진 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 마감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의 활약 역시도 오늘 눈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8월 들어서 주가가 대폭락한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상황 속에서 특히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회복세를 못 들어선 모습이죠. 그런데 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금융주들 대부분 주가가 회복세에 드러났다라는 소식 속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 이유로는 탄탄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모아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생명의 경우 보이신 것처럼 5%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로켓 배송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자리를 바꾸게 됐는데 편하게 앉으시게 됐잖아요. 혹시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네, 매우 좋고요. 네. 네, 그러면 편안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 장에 비해서 우리 장의 회복세가 조금 너무 아쉬운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1% 안팎의 약세를 보였는데 네. 그리고 또 전강 후약의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우리 시장 회복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직까지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수밖에 없게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 오전장을 보면서 느꼈었던 건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많네. 반대로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걸 보니 왠지 느낌에 이거 개별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오고 대형주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장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 들수록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생기면서 장을 끝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 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 쪽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와 섹터가 어디인지 또한 여러분들 그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시장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정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마감되고 나서 시간에 다닐까도 궁금하고 그 이전에 내일장에는 또 어떤 섹터들이 유행을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내일장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장도 역시나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아무리 봐도 코로나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오늘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래로 코로나 치료제까지 같이 올라왔고요. 진단키트, 비대면 진료까지 나왔는데 전기차 화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가족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친척이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진 판정받고 5일 만에 폐가 모두 하얗게 변해서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황에 하루밖에 더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정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감염보다 더 위급하게 생각했었던 건 바로 백신이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생기는 그 후유증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2차 접종, 3차 접종이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이제는 코로나가 그냥 감기 정도로 치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지금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첫 번째, 개학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개학이 시작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감염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건 바로 수능 시험을 보는 수강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라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코로나라는 테마의 종목들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확진이 지속될수록 키맞추기 종목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남의 테마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것이냐? 역시나 교육주로 또 한 번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휴교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또 한 가지, 사교육은 우리나라만큼 강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이 멈춰질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학원을 가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8월 달 시장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좋은 시장 안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주다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오늘 장 시황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감염병 관련 종목들로 인해서 교육주까지 떠들썩할 수 있다라고 오늘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장에서 보실 종목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왔어요. 이제부터 매일매일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테마는 바로 코로나 관련주가 되겠죠. 그 내부에 있는 종목들 제가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통신장비 관련주 중에 다보링크와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주가 상승분이 꽤나 괜찮았지만 다보링크랑 이노와이어리스를 비교해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밖에 LK삼양, 세운메디칼, 에스텍스 엔진, 우신시스템, 한농화성, 에스트래픽까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왜 내일까지 끌고 가서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겁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고 끝냈다라는 그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가능성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의 움직임과 파란색 저항선과 현재 주가의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노엔텍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었죠. 그렇다면 나노엔텍은 저점을 찍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왜? 코로나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있는 위치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파란색 저항선까지 오늘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내일 종가가 오늘의 종가인 4,470원보다 높이 끝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랩지노미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점을 찍고 나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그 자리를 밟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지되는 자리로 볼 수 있는 건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은 3,710원입니다. 간단하게 3,710원에 선을 그어 놓고요. 너무 진하니까 색상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랩지노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20일 이동평균선, 이 녹색 선이 파란색 저항선이 3,710원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익절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또한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코로나 관련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린바이오는 나노엔텍과 비슷하죠. 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종가 9,870원이죠. 그렇다면 내일 종가가 9,870원보다 높고 오늘의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보다 낮게 끝난다면 충분히 11,000원 위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바닥을 오래 다졌지만 우리 언제였습니까?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 폭락 사태 이후로 만들어진 그 가격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서린바이오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SD바이오 센서인데 이 종목은 상장되고 나서 바닥을 다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1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 뉴스가 포착된 종목이지만 이번 상승으로 모든 수익을 다 만들어내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2만 원 아래까지 지켜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의 주가 상승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SD바이오센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여력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미셀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핫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갭 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눌리기는커녕 갭을 띄워놓고 상단에서 머물면서 거래 대금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파미셀은 신규 진입을 한다면 어느 자리까지 내려올 때 잡아야 되느냐? 또 한 번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는 것.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을 보인다면 역시나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할 때에는 손절해야 되는데 그 핑크색 지지선을 어디로 잡느냐?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선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이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을 손절선으로 잡으시는 거죠.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핑크색 얼마? 5,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놀루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지난주 금요일 올려놓고 그 자리 위로 주가를 올리면서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거래일 연속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과 뉴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만큼 거래 대금이 붙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기가 기관에 양매도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걸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음에도 상승을 보여줬구나,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분이 나왔다로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놀루션은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인 5,140원을 장중에 돌파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노트 오전장에 파미셀과 마찬가지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은 호가창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왜? 호가가 얇으면 매집이 끝나는 순간 위로 주가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7종목과 다르게 저점을 찍은 이 3,800원이 언제입니까? 날짜를 한번 찍어보죠. 작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에 저점을 경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 바이오노트는 저점이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이 자리 6,460원을 넘어선다면 그 자리가 1차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6,080원입니다. 6,460원을 넘어가는 관점으로 바이오노트는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웰크론과 차백신 연구소 또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두 종목 다 상승분이 크게 나왔고 심지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죠? 우리 전문가님은 이슈면 이슈, 차트면 차트,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개인은 알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어떤 기법이 있으면 개인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문가님께서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아주 비밀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기법을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USB 받아보고 싶은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살펴봤죠. 전문가님. 네.
방금 시간의 단일가가 종료가 됐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사실 내일장에 대한 최고의 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힌트 우리 전문가님께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시간의 단일가라는 얘기를 꽤나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을 건데 이 시간의 단일가로 상당히 큰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그 다음 날의 장세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시간의 단일가라는 점에서 시간의 단일가가 끝났으니까 몇 가지 힌트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분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드체인으로 묶여있는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일신바이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 가격이 1,903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건 끝난 가격인 1,903원을 차트에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넘어서야 되는 자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03원을 선을 긋고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파란색 저항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1,914원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내일 갭이 뜰 건데 내일 갭이 뜬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첫 번째.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1,903원이라는 가격이 어제 만들어진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진 고점을 넘겨서 끝났다라는 것. 그렇다면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갭을 띄워놓고 지금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만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봉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분봉으로 돌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면 시간의 단일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갭을 띄우면 첫 번째 상승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윗꼬리를 달아놓고 오히려 하락해서 음봉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다면 그 종목의 고점을 넘어설 때는 진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보죠. 자, 지금 1,903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내일 시초가가 이 정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VI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2분 이후에 장세에 종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1,903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1,9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올라감과 동시에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1,900원이 아니라 1,88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진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 고점을 찍었던 1,950원을 넘어가는 1,951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1,950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1,880원이 확실한 지지선이라는 근거 또한 없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어진 이 상승이 유력하게 포착이 되려면 내일 종가는 오늘의 종가인 1,730원을 넘어서 끝날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메디아나인데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도 간단하게 봤을 땐 지금 셀바스 AI가 메디아나 자회사에 편입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129억 규모의 루시드 코리아 주식 양도를 결정했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괜찮고 바닥도 잘 다졌습니다. 이 구간을 왜 바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자, 무엇이냐? 얼마에 끝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6,690원에 끝이 났습니다. 차트에 동일하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6,690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가격이 어디보다 낮습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은데 검은색 저항선보다는 윗단에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긴 하겠지만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 6,91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의 종가가 6,910원보다 넘어서 끝난다면 그때는 메디아나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갭을 띄운다라고 무작정 그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 두들기고 가자라는 겁니다. 오늘의 세력과 내일의 세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충분히 몰래 들어갔다가 수익 보고 몰래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단일가는 시간이 아무리 없으셔도 매일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대한과학입니다. 이슈가 뭐가 있느냐? 오늘 나온 이슈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나온 게 없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슈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무엇과 또 연결고리가 있느냐? 일신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콜드체인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가격을 찍어봐야 되겠죠. 오늘의 시간의 단일가의 상한가는 6,360원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6,360원을 그었을 때 자, 어딥니까? 오늘의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의 시초가는 6,360원보다 더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다. 왜? 대한과학은 이미 제가 과거에서부터 그려놓고 있던 그 차트의 자리, 첫 번째 6,600원을 넘어서야 되고요. 이 6,600원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7,200원까지 충분히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입 관점으로서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을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내일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진입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장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종목별 프로그램 일자 매매를 보시면 순 매수량이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멈춰서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넥스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언제 갑자기 덩어리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서린바이오까지 봤을 때 모두 다 제약바이오주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들이 내일 갭을 띄우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어야 다른 개별 제약바이오주들이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제약바이오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날이 될 것인지는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오늘 미국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한다면 내일 또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가장 크게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6시에 마감을 한 따끈따끈한 시간외 종목을 통해서 내일장 힌트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색 선 방금 살짝 보셨죠? 이 핑크색 선은 사야 하는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팔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선만 알고 있으면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색 선 기법, 토르 기법은 내 손 안에 전문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를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이 기법의 창시자인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돌아올 차례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그래서 뭘 사라는 건데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략주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한국 BNC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부각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 아래 코로나 관련된 이용일 겁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인 안트로퀴놀롤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됐었던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건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안트로퀴놀롤 독점 판권 및 제조 권리 라이젠싱을 본계약 체결시켰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 BNC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또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어야 정상인 종목인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시간에 다니까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주였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코로나와 엠폭스 관련,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다른 내용들, 더말 필러, 이런 필러 관련된 내용들 말고 수술과 시술용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비에녹스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에녹스주는 2010년 1월 수출 허가를 획득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 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 BNC가 보톡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비만 치료제. 지금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도 순환매가 돕니다. 모두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쪽에 너무 힘이 쏠려 있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쉬어가는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때 비만 치료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펩타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 공동 연구 개발을 했고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던 이슈가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 BNC라는 점이죠. 그리고 마리화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마리화나 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이슈로는 우리가 종목으로서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BNC의 120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인 6,750원보다 낮은 위치에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입을 한다 했을 때 1차 목표 가격을 7,2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지만 7,200원이라는 가격이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호가 아래인 7,190원을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최종 목표 가격은 13,150원, 9,400원이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로 잡아놨는데 그 근거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상승만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가격 밑으로는 내려면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4,555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 되겠죠.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건 더 이상 상승을 하기보다 바닥에서 머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최종 목표 가격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 건 600일 차트에서였습니다. 첫 번째, 진입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닥을 다지고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넘어가야 되는 그 자리, 7,200원. 그래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놓으면 남은 물량은 마음 편하게
9,400원 올라가면 13,150원까지 올라가면 익절을 할 수 있겠지만 뭉텅이로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익절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못 판 게 아쉽죠. 안타깝죠.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속상하자라는 겁니다.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간다. 어쩔 수 없지. 판 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더 큰 수익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7,200원을 저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190원까지 잡아드렸지만 최종 목표 가격이 13,150원인 이유는 이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도달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에 도달할 경우 2차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지금부터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파란색 저항선인 4,555원까지는 주가가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략주로 한국 BNC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보이시는 것처럼 차트 분석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차트 분석 안에는 토르 기법, 오색선 이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법을 바로 이 안에 담았습니다. USB거든요.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너무 특별하게 공략주를 2개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공략주는 뭘까요? 두 번째 공략주는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인데 프로텍은 반도체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큰 부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아이폰 이제 곧 출시 예정입니다. 그로 인한 이슈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와 더불어 LED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LED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반향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모듈 패키징 장비 스프레이 본드입니다. 스프레이 본드를 제조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와 표면 실장 공정, SMT라고 하죠. 그리고 LED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LE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디스펜서 MC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터. 지금까지는 이 3D 프린터가 그냥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땐 3D 프린터를 애들 장난으로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3D 프린터의 핵심 부품이 압출기를 정밀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건축 현장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집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드는 비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내구성과 내열성이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현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점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테마가 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2차 전지주도 상승할 때 2차 전지만 보시면 안 된다. 폐배터리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구성안 자체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축 현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시장에서 누구나 봤을 때 아, 이거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파트가 즐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토방으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 황토로 집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어릴 때 살던 구들장이 그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황토로 지은 집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건축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전자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스프레이 방식의 전자파 차폐 장치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 차단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 아이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텍이 어느 기업에 주고 있느냐? SK 하이닉스입니다. 연결고리가 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이폰용 반도체 전파 간섭 차폐 공정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지지선을 이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SK 하이닉스 향이 아닌 아이폰이 올라감으로 인한 키 맞추기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핵심 기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텍은 아이폰과 관련된 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한국 BNC는 장중에 3시까지만 하더라도 빛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토르 빛기둥이 떠 있었는데 그 빛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로텍은 지난주 금요일 빛기둥이 뜬 상태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고 반도체 관련주 다 하락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났다?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양봉형 십자가 도지 형태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락하지 않은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인 3450원 이하로 잡아드릴 것이고 1차 목표 가격은 32,950원까지 잡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짧게 잡느냐?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넘어설 수 있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갭을 띄워서 넘어간다면 그때부턴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상승의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32,95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약수익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 목표 가격은 6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위에 떠 있는 가격인데 자, 파란색 저항선이 있는 가격입니다. 장기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손절 가격은 21,1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저점입니다. 2주 전 월요일 기억하실 겁니다. 큰 폭락이 나왔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걸렸던 그날의 저점 가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위인 핑크색 지지선인 21,750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다시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상승을 보여줄랑 말랑하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단 한 차례라도 핑크색 지지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6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올라갔었던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6만 원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목표 가격이 도달을 한다면 2차 목표 가격 아주 간단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도 중요하지만 이 기법 오색선의 자료를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파란색 저항선은 어떻게 움직였네? 그죠? 핑크색 지지선은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움직였었구나라는 이 부분만 알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을 길러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한국 BNC 그리고 프로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골라온 배경에는 바로 기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기법은 어디에 담겨 있냐 살펴봤더니 여기 USB 하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안에 내용은 훨씬 더 알찹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방금 막 10원 단위까지 타점을 막 잡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오색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오색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법이 뜬다고 그냥 무작정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기법이 떴다고 믿고 살 수 있느냐? 그냥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차트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맹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맹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뉴스만큼 만들어내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가 나온 종목을 매매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만들어낸 자리가 어딥니까? 자,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시던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그 뉴스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이 구간에선 정말 폭발적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 구간, 여기 뭡니까?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뉴스가 나왔던 시점은 여기인데 이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치신 겁니까? 뉴스는 봤어요. 차트를 못 보신 거죠? 왜? 그 종목의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거나, 그죠? 지금 파란색 저항선은 여기 있으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거나 아니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왜? 윗단에서 잡았으면 파란색 저항선 이탈하면 손절, 파란색 저항선 구간에서 진입을 했으면 추세가 꺾이면 혹은 전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종목 뭘 보고 판단하실 겁니까? 어디까지 얼만큼 상승할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실 겁니까? 재무제표 상에 지금 시가총액과의 상관관계가 얼만큼 되니까 적정 주가를 이만큼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라는 근거가 없죠. 하지만 차트는 그 근거를 만들어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보고 매매하신 분들 차트는 필수입니다. 차트를 꼭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건 종가 베팅 진입 관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얼마 이하로 내려오면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3시 20분에 장중 동시 호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싸움이 휴전처럼 냉전 상태처럼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싸움이 끝났는데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종목이라면 너무나 괜찮겠죠.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 했을 때 이 자리가 내가 종가 베팅했던 자리가 고점이라면 우리는 명확하게 어제 박스권 지지받았던 자리를 이탈한다면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손절선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중에 들어가서 휩소 현상에 고통받지 마시고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하시면 이런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리 기법은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3가지 원칙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봉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통해서?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더 이상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보다 확실한 차트를 믿고 그리고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해낸 기법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한국 BNC 그리고 프로텍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정확하게 타점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주도 테마로 엠폭스, 코로나 살펴봤고요. 내일 장 관심 둬야 할 테마로는 코로나, 통신 장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 한국 BNC, 프로텍 알아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